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간추린 주요 고용 뉴스로 시작합니다. 현대기아차 협력사 입사 지원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채 수개월간 방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창원 채용박람회에 이력서를 제출한 지원자 2,500여 명의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 등을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사이트에서 최근까지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이달 초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관련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사이트 관리 대행업체의 보안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19일 보건복지부에 청년수당 직권 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 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행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청년수당을 직권 취소한 복지부 조치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멋대로 불러 하인처럼 부려먹는 장면이 연합뉴스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2달간 확인된 것만 20차례에 달하는데 대표이사가 언론 앞에 나와서 납품업체와 상생하겠다고 선언한 날도 어김없이 이런 갑질 행위는 자행됐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롯데마트 매장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물건 정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이 사람들은 롯데마트 직원이 아닌 납품업체 직원들입니다. 이날도 평균 6시간 이상 물건 정리와 매장 진열 업무를 했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해 일을 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납품업체의 의사를 물어본 후 진행한 파견 요청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업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저씨 있어요? 아니요. 가능하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인데 어떻게 말 끝났는데 거기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또 설사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해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 7월 15일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체 대표들이 서울 유명 호텔에서 납품업체와 상생을 선언하며 언론에 떠들썩하게 이를 홍보한 당일에도 어김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처럼 불러 공짜로 노동을 시킨 건 지난 2달간 파악된 것만 20여 차례나 됩니다. 대표이사가 호텔에 나가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벌이는 순간에도 갑질 행위는 계속된 겁니다. 대형마트 3사는 지난 5월 불법 노동 파견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적발되면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불과 2달 만에 다시 갑질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제 몫을 못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올 상반기 고액의 보수를 챙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은 기업의 오너 경영인들도 상당 금액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기업인은 총 237명. 그런데 이 중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오너 일가도 포함돼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쇼핑이 상근 등기 임원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8억 원을 보수로 지급했습니다. 고령의 정신건강 논란을 겪으며 경영과 거리를 둔 상황에서 작년 상반기와 똑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겁니다.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13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습니다. 호텔 롯데의 비상근 등기 임원인 신 이사장은 상여 4억 9,600만 원을 포함해 13억 4,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 이사장은 검찰 수사에서 호텔 롯데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경영활동 대가를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호텔 롯데는 신 이사장의 상여금에 대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비해 경영 역량을 발휘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이끈 리더십을 고려했다고 밝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거나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오너 경영인도 고액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자초유기에 처한 한진해운을 계열사로 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41억 1,800만 원을 받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5억 6,100만 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현대상선에 경영권을 내놓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23억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증권업계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은 여성 직원보다 월급을 400만 원 이상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자기자본 상위 20개 국내 증권사 직원들의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보수는 4,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이 6,100만 원이었고 여성은 남성 직원 임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3,500만 원이었습니다. 증권과 관계자는 영업이나 운용부서는 개인별로 성과급 차이가 크며 관리 지원 업무에 여성이 많고 이들의 임금이 평균 임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직원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받은 메리츠 종금증권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하면서 배우는 이른바 도제식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도제 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의 한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2014년 박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을 계기로 본격 도입된 도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미리 취업한 업체의 숙련된 기능장 밑에서 실무를 배웁니다.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분야에서 최고 명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뒤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전국 도제학교 60곳의 학생 2,600여 명이 조기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도제학교를 2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박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진 인근 월미공원을 찾았습니다. 안보의식을 구취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도 꾀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구경마저서도 없어지고 네. 원래가 또 민둥산이고 조금 산은 남은 있었겠습니다만 그 전체가 초토화될 정도로 폭우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푸르게 우거졌어요.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 방문 행사 때 인근 관광지를 찾아 국내 관광 활성화를 당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성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줘도 고용에 얽힌 관계가 아니면 경범죄로밖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도 성희롱 범죄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유모 씨는 최근 신발을 사러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발 가게 사장인 60대 남성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겨주면서 유부남 뜻이 뭔 줄 아냐. 그래서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가 유부남이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신겨줬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다른 쪽 발도 신겨주면서 약간 이렇게 살이 스치는 그런. 유 씨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해당 남성을 경찰에 고소하려고 했지만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소를 해도 그 법 조항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성희롱은
처벌할 수가 없다. 경범죄로 5만 원 벌금형을 받는다고. 현행법상 성추행과 달리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기준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5만 원 정도면 5만 원을 내고 성희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5만 원을 내므로써 면죄부를 받는 거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는 게 저는 피해자분은 그렇게 합의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성희롱 처벌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합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고용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들 간에도 인정이 되기도 하고 또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반인들 간에도 성희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세계 24위로 뛰어오르면서 일본 시총 대장주인 도요타 자동차를 제쳤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098억 8천만 달러로 하루 만에 110억 달러가 불어나면서 세계 2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일본 1위로 1,972억 달러를 기록한 도요타 자동차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30% 넘게 상승한 삼성전자는 아시아 대장주인 중국 텐센트를 비롯해 알리바바와 공상은행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업 임직원 500여 명이 몰려들어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세무사 A씨는 평소 친분 있는 공무원 B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1년 동안 350만 원치 선물을 건넸습니다. C기업 해외법인은 해당 지역 한국대사관 영사를 초청해 10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40일 뒤에는 모두 처벌 대상인 행동입니다. 돈은 받았는데 청탁은 없었습니다. 빠져나가고. 청탁은 했는데 돈은 안 받았습니다. 빠져나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겁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500명이 넘는 기업 임직원들이 참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전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입니다. 공급자들한테서 청탁이나 이런 경우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를 일정 이상 금액 받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특히 법률 자문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부정청탁이고 얼마까지가 금품인지 일일이 구분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식사, 선물, 경조사비 지출 등 관행처럼 해왔던 행동들이 자칫 범죄가 될 수도 있어 기업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40일 안에 모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도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승객이 가장 많은 시내버스는 경기 부천 88번 버스로 하루 평균 46,153명이 이용했습니다. 서울 152번 버스는 하루 평균 45,010명을 태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단위로는 부산의 경우 68번, 인천 8번, 대구 726번, 광주 진월 7번 버스 순으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버스 정류장 가운데 최다 인원이 승차하는 곳은 하루 평균 34,200명을 기록한 경기 수원역 AK플라자 정류장이었고 2위는 서울 사당역 정류장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알짜배기 직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마저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리는 업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호황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인력 수요 또한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 업계가 있다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도대체 어느 분야길래 그러죠? 네, 바로 항공 관련 업계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자 수는 5천만 명에 달했고요. 해외로 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1,93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늘어서 올 7월까지 980만 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호황 덕분에 항공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눈여겨보실 직종이 있는데요. 항공 관련 직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의 히든잡, 바로 공항 내 안전지킴이 공항보안 검색요원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잡, 공항보안 검색요원이었군요. 조금은 낯설고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 직업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름만 들어보면 뭐지 하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요. 하는 일은 들으면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공항보안 검색요원의 주 업무는요. 경찰관은 아니지만 별도의 제복을 입고 공항에서 출국하는 여행객의 가방이나 소지품을 검색하는 일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이제 좀 감이 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꼭 한번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 잘 몰라서 관심을 갖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공항보안 검색요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공항보안 검색요원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누구나 보안 검색대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탑승객들의 소지품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게 첫 번째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요.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여행객의 신체를 검색하는 일이고요. 마지막 업무는 항공보안법에 의해서 공항 내 보안구역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좀 전에 이 공항보안 검색요원을 직업계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국제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검색 요원의 채용 인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천공항은 내년에 제2 여객터미널이 준공될 예정이어서요. 채용 인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지난 2일이었죠. 한국공항공사가 올 연말까지 김포, 김해, 제주 등 지방공항의 공항보안 검색 요원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만하면 요즘 같은 고용난의 직업계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항보안 검색 요원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공항보안 검색 요원은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안 검색 위탁 업체로 지정받은 협력업체에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협력업체라고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대부분 정규직 채용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상세 채용 정보를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보안 분야라고 하니까요. 왠지 전문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나요? 네, 응시 자격 조건은 전혀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고졸 이상의 남녀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이 제한이 없는 건 물론 대학 전공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지키는 보안 요원이다 보니까요. 항공보안법과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엄격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아무래도 공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외국인을 자주 접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도 필수로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외국어 실력이 있으면 물론 입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입사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조건은 아닙니다. 게다가 공항보안 검색요원으로 채용이 되면 회사에서 기본적인 외국어 교육은 하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이 없다고 지레 겁먹고 지원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항공보안 검색요원이 되기 위한 채용 절차 어떻게 되나요? 네, 채용 절차는요. 일반 기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차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이를 가지고 2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직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항공 관련 자격증 중 CRS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채용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CRS는 항공권 및 항공 서비스에 대한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데 소요 시간은 평균 2주에서 한 달 정도라고 하니까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채용이 된다면 바로 공항보안검색요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행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철저한 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채용이 되는데요. 경비업법에 의해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88시간, 항공보안법에 의해서 보안검색 운영자 초기 교육 40시간, 보안검색 현장 직무교육 76시간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보안검색 요원 인증평가 4시간의 교육을 전부 이수하셔야 합니다. 일종의 교육 인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년 거쳐야 하는 코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80시간 정도의 정기 교육을 이수하고 4시간의 인증 테스트에 합격해야 계속해서 공항보안 검색 요원으로서 근무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매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직업 특성상 수만 명의 목숨이 달린 항공 테러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확보, 또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연봉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협력업체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초봉은 2,500만 원에서 2,8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야간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정규직 채용인 만큼 4대 보험과 상여금, 연차 및 휴가, 육아휴직 등 일반 회사의 정규직과 같은 복지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항 보안 검색 요원만이 가진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위해품을 적발하면 큰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코카인 4kg을 숨겨서 출국하려던 외국인을 적발한 공항보안 검색요원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무려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안전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 또 국내 항공사에서 약 2,500명의 공항보안 검색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행객의 규모에 비해서 부족한 숫자인 만큼 근무 환경이 열악한 면도 있지만 또 그래서 신규 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의 히든잡, 항공 여행객의 안전을 지키는 공항보안 검색요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